한 사람의 깊이를 알고 싶거든 그의 화려한 말이 아닌 묵직한 침묵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짜 지혜는 말의 양이 아니라 그 무게와 깊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처럼 쏟아지는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유능하고 똑똑하다 여기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말을 잘 들어보아야 한다고, 진정으로 똑똑해 보이고 싶다면 당신의 입을 닫으라고 말입니다. 말은 많이 할수록 그 무게를 잃고 실수가 찾아져 결국 가벼운 사람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반면 신중한 침묵은 당신을 더욱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의 지혜를 빌려 말을 아낌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 역설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격이 되고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지혜가 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만남은 첫마디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자리나 중요한 대화의 문을 여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 짧은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회를 엿본 사냥꾼처럼 상대방이 누구인지 탐색하기도 전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 알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조급함과 과시욕이 가득하며 대화의 목적은 관계의 형성이 아닌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경청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온화한 말투로 안부를 묻고 서두르지 않으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첫마디는 나가 아닌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법의 차이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자랑으로 시작된 대화는 결국 공허한 메아리만 남기지만 경청으로 시작된 대화는 깊은 이해와 신뢰의 씨앗을 틔웁니다. 정약용 선생이 사람을 알려면 말을 들어보라 한 것은 바로 이 시작점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무심코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감이 번지듯 그 단어들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무의식의 지문과도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때문에라는 말이 맴돕니다. 일이 잘못되면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환경 탓을 하며 자신은 언제나 희생양이자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세상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책임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라는 말은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족쇄가 됩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의 입에는 덕분에라는 말이 향기처럼 피어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과 세상의 덕이라 말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 덕분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긍정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들의 세상은 감사와 연결감으로 채워져 있으며 모든 결과는 공동의 노력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라는 말은 관계를 단절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지만 덕분에라는 말은 관계를 이어주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입에서는 오늘 어떤 단어가 더 자주 흘러나왔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당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포장하기에 급급합니다. 작은 성공도 실제보다 몇 배는 부풀려 떠들고 모든 좋은 결과가 오직 자신의 능력 덕분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자기 과시로 가득 차 듣는 이를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존경이 아닌 질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외부의 인정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찰의 기회로 삼습니다. 성공을 이야기할 때도 자신의 노력보다는 주변의 도움과 운이 따랐음을 먼저 언급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마치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진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말했듯 진정한 학문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자만이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듯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평가하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날카롭게 빛나거나 혹은 시커멓게 녹슬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칭찬에는 인색하면서 비판에는 지나치게 경솔합니다. 상대의 장점은 애써 외면하고 작은 흠집이라도 발견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비판은 상대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런 비판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험담으로 변질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칭찬에 인색하지 않되 비판에는 칼날 위에 서듯 신중합니다.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하면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일깨워줍니다. 부득이하게 비판을 해야 할 때에는 모두가 있는 앞이 아닌 조용한 곳에서 상대의 인격이 아닌 행동과 상황에 대해서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며 반드시 대안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따뜻한 햇살이며 신중한 비판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소금입니다. 당신의 말은 햇살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칼날입니까?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깊은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침묵의 가치를 압니다. 그들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입을 닫아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격한 감정이 오가는 자리, 무의미한 논쟁이 계속되는 자리에서 그들은 조용히 침묵을 지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나 회피가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상대가 억울함을 토로할 때 섣부른 조언 대신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화가 잠시만 끊겨도 불안해하며 의미 없는 말들로 그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그들의 가벼운 말은 오히려 오해를 낳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정약용이 입을 닫으라 한 것은 말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말고 침묵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말로 싸우지 않고 묵직한 침묵으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뿐만 아니라 질문하기로 이루어집니다. 질문의 깊이를 보면 그 사람의 지적 수준과 삶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과시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물론 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그로 시작하는 질문이나 이미 답을 정해놓고 동의를 구하는 유도 질문이 그 예입니다. 이런 질문은 대화의 흐름을 막고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배우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알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 배경에 대해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은 상대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더 깊은 지혜와 통찰로 나아가는 문을 엽니다. 좋은 질문은 대화를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깨달음의 문을 엽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그 질문이 당신의 지적 깊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온할 때에는 누구나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예기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기 앞에서 말을 아끼고 상황을 냉철하게 살핍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감정적인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침착하게 자신과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는 닷과 같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남 탓을 할 사람을 찾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비난의 화살을 다른 이에게 돌리며 자신만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변명만이 쏟아져 나와 주변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결국 신뢰를 모두 잃고 맙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뱉는 한마디 말이 당신이 평생 쌓아온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농담은 관계의 윤활유가 되기도 하지만 날카로운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농담에 담긴 품격에서 비롯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농담은 재치와 배려가 넘칩니다. 자신을 살짝 낮추거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유머로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듣는 사람 모두를 웃게 합니다. 그들의 농담에는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하려는 세심한 존중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유머의 대상이 상황이 되어야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농담은 무례하고 위험합니다. 상대의 약점이나 외모, 실수를 비하하는 것을 재미로 착각하고 자신만 즐거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난인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라며 오히려 상대방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들의 농담은 웃음이 아닌 상처를 남기고 결국 관계에 깊은 균열을 만듭니다. 당신의 농담이 누군가를 울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말의 무게는 농담이라 해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약속은 말에 무게를 더하는 가장 중요한 추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신중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신용과 인격을 거는 엄숙한 행위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려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그들의 말은 금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의지합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쉽게 뱉습니다. 순간의 이익이나 환심을 사기 위해 혹은 거절하지 못해서 그럴듯한 말들을 늘어놓지만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말은 공기처럼 가벼워 아무런 신뢰도 주지 못하고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처럼 말이 곧 그 사람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은 얼마짜리입니까? 험담이 오가는 자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시험하는 가장 혹독한 무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험담이 시작되면 조용히 귀를 닫거나 화제를 돌려 그 자리를 피합니다.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며 얻는 쾌락이 얼마나 부질없고 위험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험담에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지키고 불필요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려 하면 저는 그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라며 정중히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험담의 자리에서 신나게 입을 엽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인 양 퍼뜨리고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이 그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즐깁니다. 그들은 험담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이 한 험담은 내일 당신을 향한 험담이 되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감사와 사과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말 자체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감사와 사과에는 반드시 책임 있는 행동이 따릅니다. 도움을 받으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작은 선물이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려 노력하고 잘못을 했을 때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사과는 관계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감사와 사과는 그저 입술에만 머뭅니다. 그들은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습관처럼 내뱉지만 그뿐입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들의 가벼운 태도는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진심 없는 말은 소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감사와 사과에는 어떤 행동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 아닌
약한 사람을 대하는 말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회적 지위나 힘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특히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약자에게 더욱 말을 조심합니다. 그들의 따뜻하고 정중한 말 한마디는 상대에게 깊은 위로와 존중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강자에게 아첨하고 약자에게 군림합니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들은 그 비겁한 행동이 자신의 인격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식당 종업원에게, 청소 노동자에게, 사회 초년생에게 건네는 말이 바로 세상이 당신을 평가하는 진짜 기준이며 당신의 진짜 얼굴입니다. 결국 말은 그 사람 자신이며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인격의 성입니다. 그 성을 견고히 지키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신중한 침묵과 진심이 담긴 몇 마디의 말입니다.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아는 것을 뽐내지 않고 오히려 듣고 배우려 합니다. 다산 정양용 선생이 말했듯 경청은 최고의 지혜이며 신중한 말은 최고의 덕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상대의 마음을 얻고 세상의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입은 무엇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귀는 무엇을 위해 닫혀 있었습니까? 당신의 말이 세상을 향한 창이 되길 바라며 그 창이 늘 지혜와 온기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를 담은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